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그리고 이걸 또 막으려는 경호처 인력이 대치 중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네, 스스로도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또 참모들도 내란범으로 만들고 또 경호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자칫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공권력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있고요. 지지자들도 이 추위에 고생을 시키고 있고 다수 국민들은 또 이런 뉴스를 계속 보게 만들고 심지어 그 참사 피해자들의 슬픔도 온전하게 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굉장한 비극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혜원 기자가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들 계속해서 좀 속보 전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용주 소장은 지금 이제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오시는 데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긴급히 이뤄진 그 상황들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오늘 이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요. 새벽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서 현재까지의 상황 간단히 좀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한 44분쯤부터 공수처에서 이제 막 차량 출발 대기가 막 준비가 시작이 됐고 길어진다, 그러니까 막 생수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그에 맞서서 그 비슷한 시간대에 관저 앞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6시 전에 이미. 자,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갈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았던 모양이군요. 뭐 대략적으로 보통 이 시간쯤부터 모이진 않으니까 네. 예, 좀 움직임들이 공유가 됐던 것 같고 6시 새벽 6시 14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서 인원 20명을 태운 차를 타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쭉 한남대교 건너서 8시 2분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제 도착해서 네. 공수처에 도착한 거는 7시 20분께고요. 예, 거기서부터 약간의 좀 조율을 거친 뒤에 8시 4분, 네, 8시 4분에 40여 분 만에 도착 40여 분 만에 관저 진입을 시작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인원이 공수처 관련자 이제 한 30여 명, 이제 국수본 관계자 한 120여 명, 경찰 한 50여 명 등이 이제 관저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졌죠. 9시께에도 이 진입한 공수처 인원들이 관저 안에 있는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대치하고 있는 인원은 수방사 관련 이제 부대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9시 9분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윤곽근 변호사가 네. 불법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에게도 대통령 비서실에게도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호처에다 좀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공문도 공수처가 보냈는데 비서실에서는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 공관청 내부에서 기갑 수색 차량도 포착이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일단은 합참에서 또 뭐라고 밝혔냐면 네. 관저 내에서 공수처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입장을 또 한번 냈고. 우리 관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9시 51분께에 이제 현재 공수처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하얀색 문 열고 들어간 거는 공관청 입구의 문이었다면 거기 다른 공간들도 또 있죠. 그렇죠. 네. 9시 50분께에는 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해서 관저 앞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공조본과 경호처가 상호 대치 중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는데 경호처장이 지금 뭐 체포영장이고 수색영장이고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불허한다? 상황에서 예,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고 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받은 그 영장을 불허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자, 일단 서영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뭐 상황들은 계속해서 아마 체크하면서 오셨을 네, 텐데. 그렇죠. 아, 이거 불허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불허한다? 그러게요. 이런 경호처장의 말도 안 되는 뭐 불허 통보, 예? 본인 연장수도 아니고 뭐 마음대로 불허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법률의 어떤 체계상 봤을 때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헌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네. 경호처법은 기본적으로 경호의 요인에 대한 부분이고 경호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한 우두머리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상법 불소치 특권에서 배제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형사상의 불소치 특권 내에서 경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헌법상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그거를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범죄자를 경호하는 게 경호법에 적시돼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일단은 뭐 경호처장으로서 관계가 있어서 네. 좀 나름대로 좀 버텨주는 형국이긴 하나 결국에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일단은 공조본도 나름 좀 나름 좀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서 계속 버티면 네. 영장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해야죠. 협의를 할 만한 내용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재의 대치 상황을 혹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게 참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지네요. 경호처가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네. 막상 이 공수처 인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뭐 물리적 충돌 얘기도 좀 있고 몸싸움 얘기도 네, 있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장이 나온 거가 문제다. 그러니까 집행 과정이 성립되기 이전에 네. 이 영장이 불법적으로 청구가 된 것이고 발부된 영장의 내용도 이거는 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네.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여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 집행에 대해서는 응하되 대신 그 영장이 잘못된 점을 법적으로 다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 자체가 잘못된 건데 내가 왜 집행에 응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겠죠.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실, 공수처 등은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고려시대 무신정권으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거지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영장 집행을 불허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입니다. 네. 즉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건데 공수처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의 신체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체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가기관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사람은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봅니다. 네. 즉, 네. 예,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호처장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허해? 그럴 자격이 당신한테 있어? 즉각 해임. 이렇게 하면 네. 경호처장은 해임되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무장을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네. 최상목 이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도 이런 깜짝 식으로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예. 구니까 잘못하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 그 경호처는 지금 따져 보면 최상목 대행의
지시 명령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있는 경호처장은 것인데 누구의 지시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최성목 권한대행이 뭔가 이제 지시를 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뭐 경호처 그다음에 공조본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까 저 발언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예. 양쪽으로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경호처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고 네. 권한대행 측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음. 근데 이제 경호처에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공수처에서 대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장 집행 불응한다, 네.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거기서 밝힌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공지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기재부 이제 권한대행 측에 입장을 이제 취재를 한 건데 음. 공수처에서 협조 공문 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느냐라고 네. 질문하니까 워낙 현재 권한대행이 바빠서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다. 바빠서 뭐. 저희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라는 것이다. 사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권한대행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앞서 그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말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지금 뭐 예단에서 뭐 우리가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아니 그러니까 관계 기관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네. 권한대행 측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네. JTBC가 내부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꼭 취재하지 않더라도 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이 나라의 혼란이나 이런 걸 수습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맞다고 해주거나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지금 외신들한테 타진이 되는 네. 체포영장 집행의 장면을 만들겠습니까? 아니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었던 관료라는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뭐 최근에 헌재 소장 뭐 2명 임명한 게 대단히 뭐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아주 좋게 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냥 책임지기 싫은 관료예요. 권한대행의 이름은 있으나 본인이 왜 손에 흙을 묻혀요?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그냥 그 경제 지표만 볼게요. 체포영장 시작되니까 막 환율 떨어지고 저 코스피 오르고 좋네.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유리한 것만 하고 불리한 거는 저기 빠지고 전형적으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관료다. 네. 아니 그 책임을 지기 싫어도 이거는 본인한테 지금 주어진 숙제 같은 거를 어느 방향으로든 차라리 그럼 뭐 경호처는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라고 하든지 그래서 뭐 공조본은 당신들 수사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럼 그런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조본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라고 하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지금 그 서로 대치해 갖고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혹여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책임 또 누가 지게 하려고 이건 무책임하죠.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은데 여튼 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혹은 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뭐 네. 그런 정도의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경호를 보면 3중 경호인데 그래서 맨 네. 바깥에 외곽 경호가 있고 그다음에 근접 경호 있고 초근접 경호가 있는데 초근접 경호 나머지는 다 뭐 뚫었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안으로 진입한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조본의 설명에 따르면 1, 2차 저지선은 뭐 뚫었다, 네. 돌파를 했고 이제 관저 바로 앞에서 대치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공수처가 도착해서 현장에 관저에 진입을 시작한 게 8시 4분쯤이고 네. 시간이 계속 뭐 1시간 단위로 해서 1차 저지선 뚫고 2차 저지선 뚫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처음에 군이랑 대치 중이다라고 했을 때 1차 저지선 가장 외곽의 저지선은 이제 수방사 산하에 있는 55 경비단이 원래 이 외곽 구역의 경호를 담당하는
동항하게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 우리가 지금 지시하는 거 아니다. 경호처가 지금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1차 경호선을 뚫고 그다음에 2차 저지선 이제 경찰 이제 101단, 202단이 하는 것을 뚫고 현재 경호처와 맞닥뜨리는 상황인 거죠. 최종적으로 여기를 뚫어야만 대통령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이제 막힌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 뭐 평론가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어쨌든 영장에 불응하게 되면 이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충돌은 뭐 잠깐 뭐 그런 흉내 정도 내다가 아마 경호처도 뭐 스스로도 다들 공무원이고 하니까 아마 그냥 물러날 것이다라는 예측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돼서 그래도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제 질문했을 때 대부분은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공조본 경찰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대치하다가 물러나는 게 맞아요? 아니죠. 물러나면 안 되죠.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물러나면 네. 한번 꺾인 공권력은요 다시 집행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스팔트 우파 지금 네.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공권력을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대로 지금 물러나면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다시 헌법을 세우려는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의 집행과 네.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란죄가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고 음. 통칭해였다는 내란 우두머리 피자와의 대결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권력이 무너진다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란 세력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대한민국의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공수처가 일단은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네. 지위를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위도 인정을 해주는데 좀 1차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브리핑 끝나고 계속해서 경호처장이 네. 불허를 하고 버틴다면 아마 경찰력을 투입해서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네. 겁니다. 저는 근데 약간 뭐 사소한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맞나? 불허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불응은 저는 불응하겠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불허가 맞는 표현이에요? 수색 경호 불허한다. 구역이라. 예. 경호 구역이기 여기 때문에 땅이다 들어오는 예, 거를 맞습니다. 허가를 해야 들어올 수 네. 있다는 그래서 개념을 적용하는 불허라는 거죠. 개념을 쓴다. 경호법 5조에 따라서 해당 구역이 이제 와. 경호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구역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는 이제 공권력도 못 들어간다 이거죠. 예, 조국 혁신당이 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호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잖아요. 국가 예.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정치 권력과 상관없이 경호처에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이제 그 수뇌부 정도, 경호처장, 차장 정도만 네. 교체가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이 직원분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느냐. 그런데 경호처장은 거의 바지사장처럼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몇몇 강경파, 예를 들어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이 세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여서 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복귀 시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경호처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강경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호처장이 나와서 경호 구역이라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한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은 형식적으로 1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된다면 네. 경호처의 직원들이 몸으로 막을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그런 존중하지 않음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면서 극우 태극기 무대 관저 앞에 와 있는 이분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반대로 내란숙에 즉각 체포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또 다른 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시민들 간에 충돌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국가기관 간 충돌, 시민들 간의 충돌, 최악의 상태로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이 끌고 있다. 한때나마 지금 비록 허울뿐인 껍질만 대통령일지라도 네. 국법 질서를 존중한다면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과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자신의 직분을 생각한다면 제발로 걸어 나와서 체포에 응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바로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 이렇게 나왔는데 그 현재 경호처 직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도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거는 네. 수방사 산하의 55 경비단이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깥에 1차 저지선 그 네네. 공관촌 입구 들어갔을 때 그 부분 거기는 이제 수방사 산하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우리 868 부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거. 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네. 때 해가지고 그 868이라고 이름 붙었다고 했던 경호 부대는 방첩사 산하에 있는 부대인데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기 때문에 관저 내부에서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대는 원래는 예. 바깥 행사시 예, 근접 외부 행사할 때, 예. 경호죠. 관저 바로 앞을 군인이 지킬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아. 거기는 경호처 직원들만 만 가능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간인데 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 부대를 그 앞에 배치를 했다면 네. 그거는 또 다른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네. 그렇다면 예. 근데 23년 5월에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이 이제 생기면서 네. 일단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이동을 시켰다는 것은 공조부원과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까지 경호처장이 하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관저 앞에서 경호처장과 협의 중인 공조본에서 일단은 시간을 더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후 넘기면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체포를 하든 물리력을 써서 공무집행하는 분들은 좀 제압하고 나서 네네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뭐 과한 공권력 행사다라는 입장을 좀 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은 뭐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충돌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애초에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무리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려 집행하려 드는 거는 국민과 싸우려 드는 것이고 우리 네. 국격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 해당 형소법 조항을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권성동 비대위원장도 이제 체포를 하지 말고 임의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당의 입장은 요 정도의 톤인데 네.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좀 눈에 띄죠.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어제였죠. 2일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나가서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뭐 무한 경의를 표한다. 지금 어제 집회 장면이고 바로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네, 사진상 김민전. 왼편에 있는 사람이 김민전 네. 전 최고위원이고 뭐 둘 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었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 와중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예. 관저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 오늘 아침 상황이에요. 관저에는 무슨 일로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좀 의문입니다. 네. 대치 중인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에게만 관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입구를 거예요? 터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인데 일단 그 이제 이제 공관촌 입구는 통과하는 그 정도의 사진이고 직접 들어가서 뭐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기 한 1시간쯤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재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영 판사는 즉각 탄핵해야 된다. 우리 당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절차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랑 영장 내준 판사 탄핵하자고요. 네.
그 지금 현재 탄핵할 수가 없을 텐데. 국민의힘의 뭐 현직은 아니십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런 체포 같은 것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윤 대통령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영장에 있어서 네. 그 형법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판사가 임의대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문구가 있으니까. 아 뭐 110조, 111조인가 그거요. 그 얘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영장이 제대로 발부된 게 맞느냐부터 예, 시작해서 공수처가 청구를 했는데 수사권도 없고 또 윤 대통령을 기소도 못해요.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어요. 공수처는. 근데 그러한 기관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공수처는 내란죄를 다룰 수 없어서 뭐 그 뭐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장 네, 집행을. 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을 반영해서 양쪽 다 어느 정도 입장이 있으니 네. 무리하게 집행하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입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에는요. 네. 그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본인들이 출석을 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네.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런 부적절한 체포영장에 의한 증거 수집과 인신의 구속 수사 조사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영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이의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 지금 뭐 이런 건 있지 않나요? 적부심도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립되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성립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체포영장 집행 잘못했다 뭐 하는 부분들 뭐 주장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임의 수사요.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이게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장기 농성 태세에 들어간 이유는 비빌 언덕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빌 언덕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국민의힘,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의수사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 자신이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 절차에 응하고 나서 그때그때 따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관 간 충돌을 조장하고 국민 간 충돌을 부추기는 이게 한때 허울뿐이나마 대통령을 했다는 자가 할 행위냐고요. 그래서 다 할 얘기 다 좋은데 그런 얘기는 그러면은 체포돼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따져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 윤석열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의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걸 다 보장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신체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고 말할 권리 충분히 네. 방어권 충분히 보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람은 전두환 전 사위의 그 이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불체포 특권이 있다. 나는 그래서 대통령 곁에 서 있으면 나를 체포해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현행범은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니까 네. 빨리 그 윤석열 옆에 있지 말고 나와라. 네. 잘못하면 같이 체포된다.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한편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랑 몇몇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선전 혐의. 네, 일단 현직 의원 중에서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한 8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유튜버들 일부를 포함해서 네. 총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앞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그 관저 앞에 있는 이제 집회 네.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 싸우자.
이러면서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선동을 했다라는 거고 네. 김민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자고 지금 막 나서고 있다. 중국인들은 왜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돌고 있는 모양이고 네. 또 유튜버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것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음모론도 돌고 있고요. 무엇보다 네. 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직접 그 대통령의 편지 그 나오기 전에 네. 직접 단상에 올라가지고 큰절을 하면서 편지를 읽었어요.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 변호사가 막 현장에서 낭독하면서 여러분 전사가 돼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선동이다. 해서 따라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자, 또 고소고발전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혹시 중간 점검 잠깐만 좀 해볼까요? 아까 3시간 정도 이상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뭐 기자들도 나가 있고 이제 네. 뭐 공수처나 국수본으로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입장을 듣고 있는데 네. 10시 한 10분께에 그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했다라고 네. 한 이후에는 뭐 디테일한 속보가 지금 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대치 중인 거예요. 예, 거의 1시간 반까지 좀 대치 중인 것 같고 네. 이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니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자진 출석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네. 또 석동현 변호사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습니까? 대통령 관저 정문안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갔지만 네. 체포영장 집행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네. 뒤에 내용은 제가 뭐 따로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뭐 안하무인이고 경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끝까지 좀 버티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공수처장은 그래도 오늘 내 이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협상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지금 그 하거든요. 결정을 하느라고 좀 일단은 정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가 말 물리력을 것인가. 행사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건지를 네. 아마 공조본에서 아마 회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일단은 잠시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싶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까지 공조본에서 밀고 올라갔으면 네. 오늘은 집행을 안 하고 포기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안에는 가야 되고 네. 이게 오늘 이게 한풀 꺾여서 물러나잖아요. 네. 주말을 지난 뭐 주말 집행, 뭐 6일 집행 다 무산됩니다. 훨씬 더 어려워질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 물리력을 써서라도 하는데 어느 선까지 물리력을 쓸 것인지 그리고 저쪽 상황이 경호처에서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정보를 좀 입수한 다음에 경력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를 좀 아마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법적 절차도 네. 검토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현재 국수본 경찰 인력은 바깥에 이제 대기하고 인원까지 전부 다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인원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이제 시간대별로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맡고 있는 뭐 군부대나 뭐 아니면 뭐 경호처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체포했던 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영상으로 오전 내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체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제 뭐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행동을 네. 이제 국수본 측에서 체증을 하고 있는 카메라에 담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둔 상황에서 정말 또 뭐 현행범 체포나 이런 조치까지 나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너무 아쉬운 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빨리 공수처에 뭐라고 하든 아니면 지금 경호처에 뭐라고 하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 빨리 저 협조해라라고 했는데 경호처가 그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물리적으로 잡아들이는 것도 훨씬 더 공조본도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할 거고 그럴 텐데 최상목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이 정말 지도자로서 혹은 이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본인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결정을 좀 내리고 있어요? 아니면 그 주변에 뭐 같이 일하던 여러 참모들, 뭐 국무위원들 혹은 뭐 국민의힘과 좀 밀접하게 계속 뭘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네. 그분도 엄청난 부담감을 문 갖고 있겠죠. 네네네, 있겠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 결정 직후에 또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지고 뭐 그랬던 얘기도 있는데 지금 건도 마찬가지예요. 권한 대행이어서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엄연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데 직무는 정지됐지만 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라 지금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그 너무 어려운 그 일인가요? 입장 저는 그 입장이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 경호처가 막 예, 어떻게 맞는 쓰면 말씀인데. 좋게 써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칫이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제가 이제 볼 예. 때는 물리적 충돌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 그런 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이고 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대통령의 입장은 더 공공해지는 겁니다. 아까 영장 관련해서도 형소법 110조, 111조 관련해서 판사가 네. 그것을 임의로 영장에 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죽하면 판사가 넣겠냐는 또 하나의 논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한남동 이쪽 입장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게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혹시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뭐 우리 저 대변인께 진행이 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대치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110조, 111조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대통령 쪽에서의 논리가 점점 약해지는 네, 것이다라는 약해지고 아마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서서히 명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며칠 혹은 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충돌 없이 가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충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 본다면 네.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말로 뭐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다든지 네. 그런 일까지 나면 정말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네. 결국 윤 대통령 편이 아닐 거라는 판단 하에 지켜봐야죠. 그 대통령이라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구를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뭐 대치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약간 좀 직접 얘기하셔도 돼요. 돌려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특별히 이런 상황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도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영장 집행할 때 네.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집행을 막은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뭐 네. 20년 전 얘기고 한데 우리가 그 20년 동안 다른 나라 100년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서 발전을 한 나라인데 네. 21세기 4반세기가 지난 상황에서 4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대치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아마 오후 중에 공수처에서 좀 기자들을 상대로 네. 좀 발표를 할 모양이에요. 백브리핑을 좀 할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 설명을 좀 할 것 같고 일단은 그럼 어쨌든 지금 뭐 6일 전에 체포를 한다.
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향후의 좀 시나리오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가가지고 영장을 제시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제시를 하고 뭐 이제 미란다 원칙 설명하고 이제 이런 통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이제 나와서 관저를 나와서 이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영상 조사실 다 이제 뭐 조사 내용 녹화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곳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시간 외에는 서울 구치소에 이제 구금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만약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석방인데 당연히 청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기각이 된 뭐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네. 게 뭐 여러 해석인데 공수처도 또 질문지를 뭐 100종 넘게 준비했다고 하고 네. 이 48도 체포를 할 수 있는 48시간 동안 굉장히 뭐 마라톤 조사를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48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소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겠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만약에 체포가 공수처의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오늘 뭐 오후 중이든 이렇게 과천으로 갈 거고 공수처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못 하게 되는 경우는 공수처는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계속해서 주말이라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질 텐데 다시 추가로 체포영장을 뭐 청구를 하게 됩니까?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대치가 이어지면 이어졌지 철수했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조금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께에 여기서 들어왔다가 철수했는데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네, 그 네. 시위대들이. 그렇겠죠. 일단은 등을 돌리는 순간 네. 그냥 이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과 내란 지지했던 사람한테는 승리의 승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격렬하게 공권력을 쳐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공조부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밤늦은 시간이 되더라도 이 영장 집행을 실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다시 재시도를 하면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는 뭐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는 네. 저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혼란이 네. 윤석열을 어떻게 보느냐, 내란 수괴로 보느냐, 내란범 혐의자로 보느냐, 아니면 현직 대통령으로 보느냐의 혼선에서 오는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다 신분상으로는 업무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신분인 내란 수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대통령일지라도 왕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고 대통령 재임 중에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뒀잖아요. 내란과 네네. 외환죄는 소추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고려시대 무신정권처럼 지금 버티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뭐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께 네. 가장 빨리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대통령 옆을 지키던 용산 참모진들이 이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가 네. 다 남기로 한 거예요? 접었습니다. 네. 접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잔류키로 했죠. 그러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뭐 전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네. 대통령실 뭐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큰 뭐 고성 반발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네, 전했고 네, 네.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반발이 좀 거셌다. 그래서 이제 현충원 참배 마치고 나오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 사퇴하겠소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고위급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뭐 정진석 비서실장과 통화를 하면서 수차례 만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잔류하기로 했다. 네. 근데 잔류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야 거기에 잔류를 한다 또 그만뒀다라는 데가 의미가 있을 텐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 행정관들 네. 하는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관저에서 버티면서
충돌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충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값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고 본인들 따뜻하게 있으면서 네. 나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저 권한대행이 그러지 마십시오. 아 그래? 그럼 좀 남을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왜 붙잡는 거예요? 아 이제 권한대행. 권한대행 자체는 네. 아무래도 립 서비스를 한번 잡은 것 같은데. 립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던데. 지금 그 사항을 네, 진심을 지금 이렇게 다해서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에요. 네. 이 나라가 있고 예. 대통령실이 존재를 하는데 예.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이 관두냐 마느냐, 자리를 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네. 자기들 하는 일도 없고 따뜻하게 있으면서 뭐 하려고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면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쉽게 그만둔다고 아니, 말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죠. 제 얘기는 예.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네. 직을 비우느냐 안 비우냐의 얘기는 네.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얘기고 네. 이 뒤에 있을 만약에 아무도 없다. 네. 실장도 없고 뭐 수석비서관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할 경우에 또 국가적 혼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직을 유지하냐 마느냐 여부에 대해서 가볍게 다룰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근데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를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네. 뭐 안보 라인 조금 당연히 좀 그만두게 공석이 되면은 나름대로 조금 그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죠. 예,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비서실장 등 대통령 옆에서 지금 현재 판단을 도와주는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직무가 정지됐으니 그런 역할을 비서실장이 못 하겠으나 그럼 지금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행정이 돌아가는 거를 체크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차관 일정이 일주일에 세로에 없어요. 네. 공백입니다. 대한민국 부처의 장차관들 일정이 없어요. 일이 안 하고 일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지금 관저에서 저를 버티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정진석 네. 비서실장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1급 이상 주요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좌를 해서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어떻게 조기에 종식시킬 것인가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좌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이 내란을 공모하고 도모하고 획책을 할 때는 말리거나 직을 던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우리 사퇴하고 집에 갈래요 라고 그분들이 지금 가볍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매우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좀 먹히고 있는 게 오늘 지금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있는 최상목의 태도를 보면서 당신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정말 다 집에 가버릴 거야, 사표 던질 거야 라고 압박한 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 오늘쯤 얘기를 경호처럼 체포영장 막지 마세요 네. 라고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압박을 하고 말 안 들으면 우리 모두 집에 간다. 다시 또 사표 낸다. 이러니까 아무런 결정도 못 하고 그런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윤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거는 뭐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더라도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이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무게감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얘기일 거다라는 말씀 아마 주신 것 같아서 아마 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뭐 국무위원들 혹은 참모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혹은 그 판단에 뭐 문제가 혹시 생길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잘 미리미리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선택에 뭐 딴지가 됐든 아니면 좀 반발 이런 거 위주로 좀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본 이분들도 고민이 많겠죠. 그 참모들도 고민이 많고 네. 최상목 대행도 고민이 엄청 많을 거 뭐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고 들어가야지. 마음에 안 드니까 관둬도 상관없다. 관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의견은 다 존중합니다만은 네. 다 관두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관둔다는 거는 본인들이 관둔다고 한 거지 제가 관두라고 한 거 아니 아니죠. 관두는 걸 철회했잖아요. 아니 이게 철회한 철회하고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직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건 그 직이라는 게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관둘게 하다가 권한대행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내가 해볼게. 이거는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좀 그 무게감에 있는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한 거지. 제가 다 관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칫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아까 아니 애시당초 권한대행 자체가 네.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1급 이상의 비서관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지금 직무는 정지돼서 직이 있고 권한대행이 뭔가 권한을 넘어서서 뭔가를 행동을 하고 대통령 흉내를 내려고 하면 네. 그들 눈에는 곱지 않게 보이죠. 그리고 말은 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할 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좀 심하려면 오버하지 마.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오버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자체는 네. 조합이 안 돼요. 권한대행을 원리 원칙상 비서실장이나 비서진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권한대행이 무슨 그 비서실장이나 2급 비서관들의 눈에 차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한 가지 숙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게 확인되는 대로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원식 의장이 공개를 좀 했습니까? 네, 사실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뭐 처음에 뭐 누가 한 명을 추천하고 누가 두 명을 추천 몫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건 맞지만 결국은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제 세 사람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일정도 잡혔던 거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지 않다. 이미 우리가 다 합의를 했고 그래서 지난달 9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까지 지금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가 이미 있는 거고 공문도 있는 거니까 즉시 임명하는 것이 맞다. 네. 입장 변화가 없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 이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고요. 관저합 상황 관련해서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을 하나만 전하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관저로 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박충건 의원도 지금 관저에 같이 갔다고 하네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고 네.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이죠. 네, 예, 네. 같이 지금 윤상현 의원과 관저로 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 안까지 들어가서 대통령까지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언론과 통화해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상황 중재를 위해서 부장검사랑 대화를 하려고 관저로 들어왔다. 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관계자들, 네. 공수처에서 이제 현직 부장검사들이 공수처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려고 관저에 들어갔다. 이제 현행범 체포된다는 거 뒤늦게 알았나 보네요. 예. 설득하러 갔다. 네. 네.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건 국격에 맞지 않으니 일단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관저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 네. 현재 뭐 그 내부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뭐 헌재의 법적인 어떤 뭐 판결에 대한 그 준비를 계속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현재 윤 대통령은 지금 뭘 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추측입니다만. 가지잖아요. 네. 수사는 받기 싫어. 수사 받으면 나 감옥 가잖아. 그 내란죄 관련해서. 그다음에 네. 탄핵은 일단은 좀 고상하게 내가 헌재에 나가서 변론할 수 있어. 네. 이거거든요. 얘기하는 건 탄핵 절차는 지휘되는 거라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상인 어떤 인신구속이라든지 조사는 없어요. 그냥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반이 있었냐 없었냐만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탄핵 절차는 심적 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이 변론 좀 하고 네.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헌재에 가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국회 측이 이제 검사 역할을 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폼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수사 부분은 네. 달라요. 거기 가면은 본인들과 내란에 동조했던 조직들이 다 입 맞춘 듯이 그 증언들이 일치하고 네. 영상이 있고 체포영장의 법적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감옥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 탄핵은 받는데 수사는 못 받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재판은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하겠지만, 하겠다. 하지만 내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왜냐면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알죠. 가면은 네.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 수위 있고 있으면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만큼 내가 맡고 싶다. 그거는 못 하겠다 내가. 그거 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 지금 하고 이 있잖아요. 정도의 아마 네. 전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주신 거고요. 그래서 헌재에다가 내란 관련 수사 기록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내란 수사 관련된 형사 재판은 좀 미루고 일단 헌재는 그래도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윤 대통령 측이 예. 아, 지금 8인 체제가 됐는데 네. 8인 체제에서 5대 3 정도로 기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내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만큼은 한번 다퉈볼 만하다라고 예.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리고 예측을. 시간을 끌어서 네. 예. 두 분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다시 6명이 되잖아요. 어쩌면 살아날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좀 계실까요? 그 뭐 다 확인하시지 못하시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아니시고 일부 의원들이 아마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현재 요 관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신 게 그건 아닌가.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돼. 다른 건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한 4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5대 2대 1 정도 봐서 기각되는 걸로 그때 했다. 네. 라는 후일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네. 준비도 안 했다. 당연히 기각될 줄 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런 나왔죠. 얘기듯이 네. 뭐 확신범들은요 그냥 확신을 가져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다란 말이 저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거를 뭐 비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팅을 하는 것은 본인들 마음이니까. 네. 근데 이 대치 상황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빨리 잘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보다도 더 먼저 만약에 좋은 게 있다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법률에 가장 먼저 잘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대신 내가 뭐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법원이 결정한 것 이런 것들에 내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정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가장 상황을 바람직하지 얘기해요. 않나? 정상적인 상황은 그렇게 맞죠. 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품위와 품격 최소한의 체면까지만 했을 때. 근데 염치 없음을 계속 저렇게 이 관저 대치상을 보면서 네. 그것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렇게 하시라고 옆에서 설득할 사람도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죠.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에 오전 대치 상황 관련해서 내란수계 윤석열과 경호처장, 차장 두 본부장 5명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저한테 자꾸 뭐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대하는 게 이게 비정상은 이게 아니잖아요. 정상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냥 나오셔서 수사를 이렇게 받으러 가시라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댓글에서요. 왜 이렇게 헛소리 하냐고.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댓글 갖고 이렇게 놀라십니까? 알겠습니다. 쌍욕도 네. 있는데. 대통령 네. 측에서 헌재에 일단 답변서는 제출을 한 걸로 뭐 확인이 됐고요. 오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 신임 재판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낼 거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내더라도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알죠. 뭐. 뭐든 할 거예요. 네, 되든 안 되든 뭐든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큰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가 이 대치 상황에서 혹시 뭐 변화가 생기거나 어떤 발표가 나오거나 하면 가장 먼저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현재 지금 상황들 그리고 현재 합참의 전산망에서 개헌 문건이 뭐 삭제되는 정황들이 있다는 지금 얘기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몇몇 궁금증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이 정도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